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는 뭔가요? 예, 오늘 전해드릴 이슈는 남들 피해 사례를 보면 도대체 왜 속아 넘어갈까 싶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당하게 되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이제 범죄 수법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그래도 피해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층을 노리는 사기까지 번지고 있는데 수법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보이스피싱은 저는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칭한 문자를 받아서 거의 돈을 보낼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쯤은 보이스피싱 전화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요즘 가족을 사칭하는 게 결국 제일 유행하는 수법인데 자녀를 사칭해서 접근한 뒤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해달라 이런 이유를 가지고 특정한 어떤 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신분증을 촬영해달라,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부탁까지 하면서 최근에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서 1억 7천만 원이나 빠져나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설명해 주신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이 바로 저희 어머니가 당한 수법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들 속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실제로 지난해의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재작년보다는 꽤 감소했지만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오히려 9% 증가했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포인트 늘었는데요. 특히 메신저 피싱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자녀가 있고 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50대에서 60대였습니다. 자녀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부모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좀 무뎌진다는 점을 사기범들은 공략하는 거죠. 또 범죄자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계좌 잔고를 터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론과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자녀 문제다 보니까 좀 냉정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피해를 막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금융감독원에서 추천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휴대폰이 고장났거나 분실됐다, 이제 이러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해달라, 이제 이런 연락이 오면 여기서 바로 대화를 중단하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바로 확인이 이제 될 텐데요. 혹시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사실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무조건 거절해야 되죠.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속아서 정보를 넘기게 되면 이제 경찰이나 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법 참 좋은 것 같네요. 너 어디에 왕점이 있지? 이런 거 물어보면 가족들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당하는 와중에 뭔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온라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 계좌 정보를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금융거래 단계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본인의 이제 명의가 이제 도용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겠죠. 혹시 이미 의심이 가는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일단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싱 범죄들 말고도 요즘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 틈을 타서 또 다른 유형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대출을 노리고 오는 대출 빙자형 사기도 있습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이제 지난해를 포함해서 최근 3년 동안 전체 피해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해준다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40대와 50대 남성이 전체 피해 규모의 약 40%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 50대 남성분들은 잘 안 속으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40, 50대 남성들이 속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를 보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신용등급은 낮지만 대출은 된다,
이제 이렇게 희망 섞인 어떤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출 진행비와 선납 이자를 먼저 주면 대출금을 보내주겠다. 이제 이런 방식인데 그 대환 대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갚고 나면 우리가 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 우리 상품을 이용해라.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출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40, 50대 남성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바로 이런 금리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수법 모두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피싱 사기하면 어르신들이 좀 취약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데 젊은 층이라고 하죠. 청년층도 많이들 속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20, 30대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글을 보고서는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라면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시키는 건데요. 법률사무소다, 신용정보업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속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수금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를 핑계로 비대면 업무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 이제 이런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경우인데요. 이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사실 입증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런 만큼 내가 확인하고 있는 어떤 구인 공고 글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거나 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유의하시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불법이 아닌 고수익 보장, 단순 업무 이제 이런 문구가 이제 달콤한 제안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겠지만 범죄와 얽힐 수 있으니 너무 쉬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전달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는 전부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해드리는 뉴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오셨나요? 혹시 냥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또요? 예, 냥또. 전 처음 들어봅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인 박수홍 씨가 고양이 다홍이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인기인데 혹시 이 소식은 들어보셨을까요? 다홍이는 알겠네요. 그 검은색 고양이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수홍 씨가 이제 2019년에 낚시터에서 만난 이제 유기묘 다홍이를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 자신이 다홍이를 구해준 것이 아닌 다홍이가 자신을 구해줬다면서 이제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양이를 로또에 비유해서 냥또를 맞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냥또. 고양이가 애교를 부리는 등 주인을 행복하게 하는 고양이라는 뜻으로 로또를 맞은 것처럼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해서 냥또라고 합니다. 고양이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애교가 많기가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네, 양또 확률과 달리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설마 나에게까지 이런 방심에서 더 쉽게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